투자와 관련된 잘못된 생각 세 가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옳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제 어떤 뭐 기사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기사가 있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싫어요를 누르는 것은 별로 좋은 투자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나는 이제 운전을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옳다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수는 옳다 이런 생각도 되게 위험하죠. 다수는 옳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아레스님이 나스닥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제 불편한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면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되게 불편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다수가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프라이스를 보고 그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전문가는 옳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전문가는 옳다는 생각부터가 좀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거. 그래서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SM서님이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그 CF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돈을 잘 버냐? 그거 아니지 않냐? 경제학 교수라고 돈을 잘 버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거시경제를 다 깨친다고 해도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이런 게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게 왜에 대한 이유니까 되게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에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게 이제 서로 답변을 쭉 하면서 미스터 마켓이 있고, 미스터 마켓은 그 안에 CFA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전문 투자자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데 당신이 워렌 버핏인지 레이 달리오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얘기들이 이제 준 거 하나하나 오고 가고 있었어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투자를. 첫 번째,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일단 먼저 버려야 되는가 하면 얘부터 먼저 버려야 됩니다. 다수도 옳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본주의가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정치 경제가 있는데 정치는 민주주의가 현재까지 스틸 보스, 현재 제일 나은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에서는 자본주의가 제일 보스인데 자본주의는 결코 페어하지는 않습니다. 왜 페어하지 않냐면 자본주의는 그거죠. 정치가 1인 1달러면 자본주의는 1달러가 1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것이 정치라면 가장 비민주적인 것이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수가 옳다는 생각이 왜 틀렸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미스터 마켓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죠. 이건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그 버핏이 했던 말이 정말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은 때때로 기이하다는 겁니다. 아주 기이하다. 사실 이제 올해를 생각을 한번 다시 이제 복귀를 한번 해본다면 2020년 1월 달에 이제 한 27,000, 28,000까지 갔었죠. 그렇게 갔다가 3월 달에 그것이 18,000까지 빠졌고 다시 최근에는 3만 근처까지 온 이것들을 보고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되게 기이한 일입니다. 근데 이 기이한 일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딱 한 번이라도 큰 실패를 하게 되면 모든 성과가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건 특히 레버리지를 쓰기 시작하면 더더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을 사는 것은 좀 다르다는 말을 했는데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버핏이든 그래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사람이 필요하다.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치명적인 위험, 그 치명적인 위험이 이 인텔렉체를 썼죠. 지금까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위험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지금까지 당신이 봤던 거와 전혀 완전히 종류가 다른 코로나가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현재 금융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로 못 찾는다. 뭐 JP모간이 만든 리스크 매트릭스 이런 걸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temperament is important. 기질이 중요하다.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위험자산, 변동성 있는 자산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죠. 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자는 잘하는 100가지 방법이 있고 망하는 10,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망하는 10,000가지 방법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100가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제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을 컨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한가 하면 제가 기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저위험은 어떻고 고위험은 어떻다. 그래서 그걸 뭘로 나눴는가 하면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나눴어요. 베타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템퍼러먼트라고 하는 건 다 사람마다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기질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템퍼러먼트가 중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놨죠. independent thinking,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 말은 뭔가 하면 시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모 증권사 지점장 분이랑 이제 술을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를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민족 중흥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수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게 위험한데, 제가 이제 이 책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어느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에 되게 재밌었던 것이 그거죠.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땡땡아, 오늘 그 주식 왜 오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글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그럼 너 어떻게 했니? 일단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야 오늘 그 주식 왜 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어떻게 했니? 그래서 일단 팔아봤어요. 항상 단어는 일단입니다. 일단 사봤고 일단 팔아봤죠. 왜 그런가 하면 독립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남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남을 믿는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그래서 미스터 마켓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지만 다수는 옳다는 생각을 버릴 용기가 필요해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다수는 옳다는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종목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러니까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가격과 똑같이 가느냐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은 비효율적이고 단기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종목이 장기로 가게 되면 효율로 바뀌기 시작해요. 효율로 바뀐다는 말은 뭔가 하면 가치와 가격이 같이 간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는 효율적으로 가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장기 포트폴리오는 효율적으로 갑니다.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오늘 무슨 종목이 오른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은가 하면 틀렸다. 이 생각이죠. 틀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도 비중을 30%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옳아요. 내가 옳은데 어떤 압박이 엄청 큰가 하면 다수가 주는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다수가 너 틀렸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게 위험한 부분이냐 하면 다수는 옳다는 생각이 되게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문가는 옳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를 더 썼는데, 전문가는 옳다는 생각도 버리는 것이 되게 좋아요. 전문가는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 방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제학자가 틀리고 투자 전문가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린 걸 수없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워드 EPS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수없이 많이 틀렸고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것도 수없이 많이 봤고, 도대체 왜 우리는 전문가를 믿냐? 특히 전문가들을 믿을 때 제일 나쁘게 믿는 거 그거죠. 그 사람의 명성을 믿는 게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그 사람 구독자 수가 되게 많아, 그 사람 되게 유명하다, 이게 이제 최악이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이제 크리덴셜 학력 같은 거 믿는 거 있죠. 야, 그 사람 노벨 경제학상 탔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사람 뭐 책을 몇 권을 지었어. 그 사람 뭐 굉장히 권위 있는 어디래. 여기에 굴복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건 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010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TV에서 이제 명견말리 뭐 이런 프로그램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2016년, 2017년도에 뭐 이건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 부동산 시장 나쁘다는 얘기를 뭐 서울대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그때 나왔던 질문이 그겁니다.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도 이제 그 질문 똑같은 게 두 개가 올랐죠. 하나 뭔가 있는가 하면 이제 베이비 에커만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손정희가 기본적으로 2-3달 안에 위기가 온다 그랬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또 있었는데 하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왜 거기에 이제 굴복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정보를 내가 취합하고 내가 분석하고 그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든 옷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도 옳지 않고요. 전문가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럼 전문가들 어떻게 이제 보는 것이 좋은가 하면, 저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태도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하는 태도. 그래서 투자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1번,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남이 만든 집을 부술 용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 집을 짓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난 뭘 하겠다, 이런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를 잘할 방법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1번, 2번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에든 무슨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무엇에든 무슨 아이디어를 가져오죠. 자, 버핏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데, 버핏은 자기가 만든 모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레이엄의 모델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피셔의 모델을 가져왔죠. 여기다가 이제 뭐도 붙였는가 하면, 뭐 에드가 스미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기다 뭐 이제 같이 하는 그러니까 먼거 아이디어도 받고, 그 다음에 케인즈 아이디어도 받고, 이런 것들 다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모으자라는 겁니다. 모으자. 저는 그렇게 하면 투자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라는가 하면, 야, 다수는 옳다는 것도 틀렸고 전문가는 옳다는 것도 틀렸으면, 그러면 나는 옳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나는 옳다는 건 뭐냐. 전 사실 나는 옳다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경제학자라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정말 재밌는 말이었어요. 경제학자 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 딱 두 명밖에 없죠. 한 명은 케인즈고 한 명은 리카르도입니다. 케인즈와 리카르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하면 되지만 남이 잘하는 건 남한테 맡기자, 이런 생각이죠. 그 케인즈는 뭐라고 해서 돈을 벌었냐 하면, 저는 케인즈와 하이에크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번 경제학자의 특징, 돈 번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주식시장을 미인대회라고 말을 했어요. 미인대회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한 미인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한 미인이 미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종목을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컨센서스는 하나의 점이지만 투자 지표는, 여기 보면 퍼들이 있잖아요. 퍼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케인즈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주가를 실적 곱하기 퍼라고 뒀을 때, 퍼를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 이것이 케인즈의 위대함을 되게 설명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케인즈는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쯤 되는 돈을 번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는가 하면, 리카르도가 있죠. 리카르도는 이제 뭘 주장했던가 하면, 자유무역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유무역. 그래서 큰 시장을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무슨 학위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투자를 갖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분도 상당히 높은 이제 범주까지 갔다. 그래서 돈 번 경제학자는 이런 경제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왜 돈을 못 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얘기를 한번 더 해보면, 왜 돈을 못 버는가 하면, 경제학을 분류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경제학이 어떤 경제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케인즈 학파, 시카고 학파 이런 것들이 있고, 통화주의 학파, 뭐 제도 학파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이제 그 TV에서 보는 사람들이 누가 하면, 환경경제학자, 생태경제학자, 뭐 진화경제학자, 행동경제학자, 신제도주의 학파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투자를 잘하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경제학자들이 필요하냐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제가 어디 써놨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데,
CFA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투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거시경제학자의 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 이제 통화주의자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명견말리 이런 데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학자가 나와서 현재 경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별로 재밌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인구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다든지 정치 경제를 해서 이제 소득을 키울 건지 뭐 그 다음에 여기서 환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경제학은 누구한테나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경제학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